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길사입니다. 오늘 발성배전 길사를 위한 첫 사업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요.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기 발송 배전 기술사, 전기 기술사죠. 전기 기술사인데, 전기를 제일 처음 시작하려면은 전기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 갑니다. 이 사항들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기본적인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뭐 인트로덕션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기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쉬운 것이냐,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우리가 뭐 기본기 이야기 하는데요. 실제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기본기가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착각할 수 있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좀 쉬운 것이다. 아닙니다.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다 갖춰졌다고 해서 기술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사 정도 수준이 기본기를 다 갖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 수준 되면은 전기에 굉장히 해박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사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 수준의 어떤 전기의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기술사 합격 자격증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사를 따고 나서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장 쪽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의 주제인 전기에너지인데요. 전기에너지가 뭔지를 조금 우리가 좀 실체를 들여다보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기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냐? 전기에너지의 근원이요. 전기에너지의 근원이요. 전기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전기에너지의 근원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늘상 전하가 전기에너지 근원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좀 실체가 여러분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에너지 근원은 전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기에너지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기에너지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전하가 전기적인 근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그 또한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합니다.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기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파라데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전하가 전기의 근원이다.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거꾸로 이 설명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도 전기의 근원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전하가 전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의 근원이다. 그렇죠? 그래요. 전기의 근원. 자, 전기의 근원이다. 전기의 근원이라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 에너지의 근원.
자, 전기 에너지. 자, 우리가 뭐 전기란 말만 빼면 에너지죠.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예, 워크죠, 워크. 예. 실제 일이죠, 일. 일인데 정기적인 일이죠. 정기적인 일.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일의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예. 지금 형광등에 불이 켜져 있죠. 그죠?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있죠. 형광등에. 그죠?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예, 컴퓨터가 지금 켜져 있죠. 예, 컴퓨터가 켜져 있죠. 많죠. 예, 기타 등등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전기적인 일은 뭐 여러분 공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 이 결과물입니다. 이게 전기적인 에너지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끔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만들려면 그전에는 뭐가 매개가 돼야 되냐면 힘이라는 게 매개가 된다. 힘. 역학에서도 보면 W, 워키라고 하는 것은, W, 일이라고 하는 것은 FS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FS. 힘과,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어떤 힘을 이용해서 어떤 거리만큼 이동시키면 그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가 매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일을 매개하는 것은, 예, 결국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정기적인 일, 역학적인 일이 아니라 정기적인 일을 갖다가 만들려면 이 힘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 씁니다. 전기력이다. 그죠? 전기력. 전기력을 사용해서 뭐예요? 정기적인 일을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력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쿨롱입니다.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력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쿨롱이 이야기했던 쿨롱의 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F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력이죠. F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분의 1의 R의 자승에 Q1, Q2다. 단위는요, 단위 힘이니까요, 뉴턴입니다. 자, 두 공간상에 아니다. 두 개의 전하가 어떤 공간상에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쿨롱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떨어져 있는 거리, 이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힘은 자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고 이 실험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쿨롱이 말했던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기력이 있어야 전기적인 일을 수행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기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전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하라는 게 없다면은, 예, 전기력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전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예, 이건 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 전하는 그러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전하를 얻는 과정이 있어요. 전하를 얻는. 모든 물질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정기적으로 봤을 때 중성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중성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모든 물질이 어떤 외부 에너지로부터 자극을 받기 전, 처음 태어났을 때, 그죠? 처음 태어나서 어떤 외부 에너지의 원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중성인 상태로 있다. 어떤 상태요? 중성인 상태. 누가 봤을 때? 정기적으로요. 정기적인 상태로 봤다.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중성인 상태다. 그러면 중성인 상태는 정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중성인 상태는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왜? 전하 상태가 아니란 이야기죠. 전하 상태라 하면은 뭐예요? 전하 상태라 하면은 음전하이거나 또는 뭐예요? 양전하이거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성인 상태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인 상태의 어떤 물질은 정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성인 어떤 물질이 전하를 띠도록, 음전하 또는 양전하를 띠도록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하가 그 전기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전이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대전이라는 게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하가 얻어지면 자연스럽게 전기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전기력을 이용하면 전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정기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본문에서 다룬 내용은 뭐예요? 대전이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대전을 먼저 따져본 거죠. 대전을 먼저 따져본 것이죠. 대전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띠게 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띠게 해주는, 즉 정기적인 대전이라는 거 전하를 띠게 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정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발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전이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대전은 그러면 중성의 물질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전되는 거냐, 이렇게 전하 상태로 바뀌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죠? 대전은, 그렇죠, 외부의 에너지의 개입입니다. 외부의 에너지의 개입입니다. 외부의 에너지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대전이 발생하는 거죠. 즉 이런 외부의 에너지의 개입이 결국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로의 어떤 변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에너지의 개입이 대전되게 만들어서 전하를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하면 정기적인 일을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있는 보호의 원자 모델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죠. 그림이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자, 모든 물질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겠죠? 정기적인 상태로 본다면, 정기적인 관점. 여기서는 제가 본문에 뭐라 하냐면, 미시적인 관점하고요, 거시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써놨어요. 미시적, 마이크로한 관점이고, 이거는 거시적 관점, 매크로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전기인들은요, 여기를 갖다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를 따져봐야 되죠. 미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른 거죠. 이거는 물리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호의 원자 모델을 보면은 보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쪼개면 가장 작게 남는 게 이제 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핵과 뭐예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예요?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핵하고 뭐하고요?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핵은 양성자하고 뭐하고요? 중성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아시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형을 보더라도 보면 굉장히 대칭성을 갖는 구조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유전체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모형을 갖게 되더라도 형태가 대칭적이지 못한 구조를 갖면 극성을 갖는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어떤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는, 외부 에너지로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즉 아주 가까이 마이크로하게 쳐다봤을 때, 아주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양전하도 있고요, 이렇게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전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워낙 작아요.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더 물러나서 바라보면요. 한 발짝만 더 물러나서 바라보면 이거는 뭐냐면 플러스 전하의 개수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같아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바라보면 이거는 총 전하가 0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은 전기인들이 가져야 될 관점인데 정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성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중성의 상태. 즉 뭐가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미리 설명했지만 정기적으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전하를 띄게 하는 관계. 지금 이거는 전하를 띄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관점에서 전하를 띄고 있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하를 띄게 하려면 거시적 관점에서 전하를 갖게 되려면은 외부 에너지의 개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외부 에너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는 이 핵과의 어떤 결합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붙어 있고 또 전자는 그 주변을 자전 또는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지 않냐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그런 녀석이 외부의 에너지, 이게 결합력에 의해서 붙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던 애들이 외부 에너지가 개입되면은 뭐죠? 결합력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가 개입되면은 여기 이탈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게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갖다가 자유전자라고도 부르죠. 자유전자라고 부르죠. 자유전자라도 부르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외부 에너지 개입을 통해서 뭐가 발생한 거죠? 소위 말하면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양전하는 4개고, 양전하는 4개고, 양전하는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음전하는 하나, 둘, 3개가 돼서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 양전화가 되고 빠져나간 녀석은 음전화. 그래서 즉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가요? 전하가 형성된 것입니다. 전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인 어떤 물질에서 뭐냐면 외부 에너지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전하를 띄게 하는 거, 이 과정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전. 그래서 대전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얻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대전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전기력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전하를 얻었으니까. 전하를 얻었으니까요. 전하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부터 뭘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전기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쿨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쿨롱 상수 K예요. K. R의 자성분의 Q1, Q2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위는 뉴턴 이렇게 한 거죠. 전하를 얻은 거죠. Q1이라든지 Q2라고 하는 전하를 얻으면은 두 개 사이의 거리가 R메타 떨어져 있으면 이와 같은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쿨롱 법칙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자, 이 힘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적인 일을 수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기력이 또 나왔습니다. 전하를 얻으니까 전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용어가 여기서 새로 전기를 공부하면 또 나오게 되냐면요. 전개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실상 우리는 전기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전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Q쿨롱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플러스 1쿨롱이요. 플러스 1쿨롱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단위 양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Q쿨롱 대신에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놓게 되면 이때 Q1이란 첨자는 이제 필요 없겠죠. 이 1쿨롱이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힘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F는 이렇게요. K 쿨롱 상수. 여기서 쿨롱 상수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죠. K라고 하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죠. K는 R의 자승에 Q1 곱하기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K는 R의 자승에다가 Q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단위는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힘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전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개, 세기, 전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전기세기나 힘의 정의나 똑같잖아요. 단 다른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임의의 전하량이 아니고 단위항 전하를 갖다 놨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날 뿐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걸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위 뭐라고 하면 되죠? 전기력이다. 단위 전기력이다. 단위 전기력이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뉴턴이고요. 퍼 쿨롱. 쿨롱당 작용하는 힘이다. 단위 전기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이라는 이야기죠. 1쿨롱당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전기력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위 값입니다. 단위값. 단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위 표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조금 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값에 대한 이야기나 좀 해봅니다. 단위값이요. 단위값이요. 왜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F를 갖다가 직접 쓰지 않고요. 이제 E라는 전개라고 하는 걸 주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통해 갖고 전개를 구하지 전기력을 갖다 구하는 것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개만 구하면 우리는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정량적으로 뭔가 계산하는 목표 자체도 전기력이 아니고 전개가 됩니다. 즉 단위값만 구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위값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위값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유용한 것입니다. 유용한 거기 때문에 단위값을 쓰는 것이죠. 자, 우리 단위값이요. 단위값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자, LS 전선에서 전선을 갖다 한 롤을 샀다고 봅시다. 전선을 한 롤을 샀어요. 전선 한 롤을 샀어요. 뭐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명판을 쳐다보니까 이 전선의 저항을 갖다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항을 표기해냈는데 저항이 얼마냐면 4ohm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R을 갖다가 써놨는데 0.02ohm per km다 이렇게 이와 같이 쓰여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뭐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체 이 전선의 총 길이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건 뭐예요? 그건 아니죠. 킬로미터당 몇 ohm이냐 이렇게 단위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단위값 표현이에요. 단위값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겠어요? 이런 명판 안에 저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편할 것인지 이게 더 편할 것인지 안 물어봐도 알겠죠. 이 전선을 갖다 사가지고 한 번에 한 통을 갖다 한 번에 다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그죠? 중간중간 잘라서 쓸 텐데, 이렇게 4ohm이라고 전체의 저항을 줘버리면, 즉, 힘을 줘버리는 거와 똑같죠. 전체 힘을 줘버리면, 우리가 적용할 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단위값을 주니까 적용할 때 훨씬 편하죠. 만약 1kg 잘랐으면 그 도선의 저항은 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선의 저항은? 0.02ohm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0.02ohm per km에다가 사용한 길이만 곱했으면 되죠. 1km 끊어 쓴다 그러면 요것만 곱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끊어 쓴 도체의 저항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단위값이 매우 편리하다는 이야기예요. 활용도 면에서는 단위값이 매우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올 용어가 있죠. 물질의 특성, 유전체의 특성을 저런체나 유전체의 특성을 이야기하려면 물질의 특성은 뭐죠? 매질 특성은 유전율, 그 다음에 자성체는요, 투자율. 투자율이라는 상수로서 자성체하고 유전체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율이나 투자율을 갖다가 바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용하는 건 뭡니까? 실제 사용하는 것은 비유전율.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비유전율이고 이거는 비투자율이죠. 비투자율. 여기는 R이라고 표현해요. 레이시오 앞에 나와 있는 B가 뭐예요? 레이시오죠. 레이시오. 레이시오.
비투자율, 비유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의 유전율을 알고 싶다 하면 유전율이 나온 표는 없습니다.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비유전율 표로 되어 있고요. 투자율이 나와 있는 표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투자율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단위값입니다. 단위값입니다. 이것도 단위값입니다. 뭐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잖아요. 뭐 한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 이렇게 주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숫자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기억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어떤 다른 물질의 어떤 뭐 크기가 뭐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비교 자체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게 더 큰지 아닌지도 금방 비교도 어렵고 뭐 비교가 대속 크기가 아름다선 치더라도 이게 몇 배 더 큰지도 쉽게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억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전율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유전율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 값이죠. 그죠? 예, 공기의 유전율. 그렇죠? 공기의 유전율을 기준하여. 이 단위값은 뭐냐면 기준값이 정해진 거죠. 기준값이 정해진 거죠. 여기는 뭐예요? 공기의 뭐예요? 뭐를 기준한 거죠? 그죠? 공기의 투자율을 기준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전율이 예를 들어서 비유전율이 5다 그러면 뭐란 뜻이에요? 공기의 유전율에 비해서 몇 배 크다는 이야기예요. 유전율이 5배 크다는 이야기죠. 자, 비투자율이 10이다 그러면 뭐예요? 100이다 그러면 뭐예요? 공기의 투자율에 비해서 뭐예요? 100배 더 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5다, 100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5고 어떤 게 10이다 그러면 얘가 2배 정도 더 크구나. 금방 우리가 할 때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숫자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쉽게 갖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 자체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을 씁니다. 그래서 뭐 비유전율이 5다 그러면 실제 자기 유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에 비해서 5배 크다니까 5 곱하기 면 공기의 유전율을 곱해주면 돼요. 공기의 유전율은 뭐예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만 곱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비투자율이 한 100이다 그러면요. 실제 자기 투자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율은 여기다가 공기의 값만 곱했으면 되죠. 공기의 값이 얼마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B값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기도 편하고요. 어떤 값이면 유전율이 큰 거다 작은 거라는 수준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전기력 포스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뭐를 갖다 쓴다고요? 그 단위값이 뭘 쓴다고요? 전개를 값을 쓴다고요. E라는 전개값. 그러니까 포스는 뉴턴이 되겠지만 이게는 단위값이기 때문에 뉴턴 퍼 쿨롱.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전기들이 실용적인 단위는 이게 볼트 퍼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개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는 뭐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고 전개값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전개값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력을 갖다 직접 구하지 아니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이제 뭐예요? 가우스 법칙이 나오죠. 가우스 법칙에서 나오는 게 추구하자는 게 뭘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전선이 있으면 전선 주변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의 세기. 그러니까 이게 1쿨롱당 단위 쿨롱당 1쿨롱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1쿨롱이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1쿨롱이 아니라 Q쿨롱이 여기 있다면 여기다 1쿨롱이 여기 있죠. 1쿨롱이 여기 있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은 이게 전개죠. 여기다 이 자리에다가 1쿨롱 대신에 뭐 Q 다시 쿨롱을 갖다 놓으면은 그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그러면 아주 심플한 거죠. 전개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F는 뭐예요? 그 실제 힘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원래 전개 단위값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거기다가 Q 다시 쿨롱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은 뭐 할 이야기도 아닌데
뭐 힘과 전기의 관계는 뭐냐, F는 Q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촌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력의 실체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거나 한번 직접 한번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다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지만 뼛속까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실생활의 한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전기력을 얻는 과정까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피부하고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이 있을 겁니다. 잠자고 일어났을 때. 이때는 이렇다고 가정을 하죠. 이때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하고 옷 사이에는 어떤 서로의 어떤 그 힘의 작용, 에너지의 작용이 없었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피부도 중성이고 옷도 중성이 상태. 그러니까 즉 대전이 되어 있지 않는 피부나 이 두 개의 물질은 뭐냐면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대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중성이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옷을 벗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 건조한 날씨요. 가을, 뭐 겨울, 뭐 그럴 때는 어떤 힘을 느끼게 되죠. 대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대전이 됩니다. 이것도 대전이 됩니다. 뭐 옷의 종류에다 표에 따르면은 뭐 본문에 나와 있는 표에 따르면은 뭐 번호가 낮을수록 양전하고 번호가 높을수록 음전하로 많이 대전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한 2번 정도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다 이제 그 피부하고 옷 사이에 이제 뭐가 작용하게 되죠. 옷을 벗게 되는 그 순간에요. 마찰 에너지가 개입이 됩니다. 마찰에. 즉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중성이든 물질이 갖다가 대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는 양전화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 표에 따르면 이게 음전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전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전이 된 겁니다. 대전이 되고 이 두 전화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힘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옷을 벗을 때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당기는 힘이. 우리 먼저 전기력의 방향을 따지면은 뭐 극성이 서로 같은 전하면은 같은 극성의 전하면은 밀고요. 청력이고 다른 극성이면 인력 땡긴다 이렇게 하죠. 지금 서로 다른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땡기는 힘이 작용하죠. 자가 바로 이 전기력의 실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발생했던 전기력은 뭐 이 힘을 이용해서 무슨 뭐 전기 에너지로 써먹은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발생하는구나. 실제 힘이다. 이 전기력은 절대 가상의 힘이 아니고 뭐예요? 리얼의 힘입니다. 리얼의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이용하면요,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상의 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당연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전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 나왔으니까 전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전기가 뭐라고요? 단위 뭐라고요? 전기. 단위 뭐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단위 전기력이다. 단위까지 알아보죠. 뉴턴 퍼 쿨롱.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전기인들한테 실용적인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단위 전기력. 자, 그러면은, 힘을 얻었으면, 전기력을 얻었으면요. 전기라는 것은, 전기력이라고 했으니까, 힘을 얻었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일을 한번 시켜봐야죠. 힘을. 에너지 단위로 한번 끌어올려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여러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Q라고 하는 전하가 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 공간에 이 전하가 존재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단위 양전하요. 1쿨롱, 1쿨롱이요. 단위 양전한 1쿨롱이 1쿨롱 사이에 이 전하하고 1쿨롱 사이에 그 힘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놓으면 가능하죠. Q가 이 점에 있다고 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1쿨롱을 단위 양전하를 갖다가 어디만큼 띄워놔야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죠. 즉 전기가 작용하지 않죠. 이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어지죠. 그죠? F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잖아요. 그죠? K 쿨롱 상수에다가 R의 자승에다가 Q1 1이죠. 그죠? 여기에 0이 되려면요. 이게 0이 되려면 거리가 얼마나 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리가 무한대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무한대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리 위치가 되겠. 근데 이제 이거는 수학적으로만 존재하지,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리는 수학적으로만 존재하지 우리가 리얼에서는 없는 이야기죠. 수학은 아주 간편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1쿨롱을 단위 양전하를요, 어떤 점이요? 힘이 작용하는 이 Q쿨롱과 힘이 작용하는, 즉 전개가 작용하는 어떤 지점까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게끔 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1쿨롱을 갖다가 지금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1쿨롱의 위치까지, 여기 힘이 작용하는 위치까지 갖다 놓는 거죠.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 단위 양전하를 갖다가 이곳까지 옮기는데, 이 점을 갖다가 A점이라 할까요? A점까지 옮기는데 그냥 스스로 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올 수 있다. 스스로 A라는 지점까지 스스로 올 수 있다. 퀘션. 어때요? 스스로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자, 여기도 지금 플러스잖아.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만 가까워지려고 하더라도, 조금만 얘가 1쿨롱이 단위 양전하가 이 Q쿨롱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더라도 뭐가 작용해요? 전기력이 바로 작용해서 뭐요?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스스로는 절대 이 A라고 하는 여기 지점까지는 이 힘이 작용하는, Q쿨롱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이 지점까지 스스로는 절대 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지점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한다고 치요. 그러면은, 그렇죠. 외부의 어떤 힘을, 외부의 에너지에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일쿨롱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가능한 거예요. 갖다 놓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이기면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다고 쳐요. 책상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칩니다. 책상에요. 요런 책상에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쳐요. 얘를 갖다가 이 정도 높이를 갖다가 들어 올리고 싶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나, 지금 책상 바닥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여기 이 높이까지 갖다 놓고 싶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스스로는 이 높이에 도달할 수 없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스스로는 올 수가 없죠. 뭐예요?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이 제가 이 물건을 들어서 그냥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됩니다. 들어서 올려놓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외부 에너지라는 이야기죠. 외부 에너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이게 좀 말만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물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물체가 어떤 물체이거든. 이놈을 갖다가 얘가 제가 가해준 외부 에너지죠. 외부 에너지만큼 얘한테 여기 위치에 여기 있다면은 요 높이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얘가 가해준 외부 에너지만큼 얘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괜찮나요? 예, 그쵸? 맞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외부 가해준 일만큼 얘가 여기 위치에 있다면 얘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 맞잖아요. 역학에서 보면은 뭐예요? 위치 에너지, 예, 위치 에너지로 가지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는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제가 외부에서 해주는 에너지만큼, 예, 위치 에너지 쌓여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 에너지를 이용하면 뭐예요? 예,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얘를 떨어뜨리면서, 예,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일을 시키는, 예, 그런 식으로 역학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1쿨롱을 갖다가 여기 외부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옮겨 놓는다는 것, H지점까지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 외부 에너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외부 에너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부 에너지만큼 이 1쿨롱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외부 에너지만큼의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큼.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는 그럼 1쿨롱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1쿨롱을 예, 무한대 위치에서요. 예, 무한 원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전이 기준점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전이 예, 기준점, 예, 무한 원점. 예, 영전이 기준점에서 1쿨롱을 여기 이 자리까지 옮겨 놓는데 필요한 외부 에너지, 1쿨롱을 옮기는데 외부 에너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위라고 표현합니다. 전위는 이게 플러스 뭐예요? 전기적 뭐예요? 예,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즉 아까 말한 역학적 위치 에너지로 지금 바꿔놨던 거랑 똑같습니다. 1쿨롱을 옮길 때 무한원점에서부터 영전이 기준점이에요. 영전이 기준점으로부터 1쿨롱을 갖다가 어느 지점까지 전개점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가해준 일입니다. 일이 뭐예요? 전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전위는 뭐예요? 외부에서 인가해준 만큼의 에너지를 만큼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 그러면은 1쿨롱을 갖다 여기다가 B점까지 옮기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외부 에너지를 소용하더라도 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힘이 더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더 가까이 붙여넣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A점의 전위가 높다고 봐야 돼요. B점의 전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쵸? 외부 에너지가 A점으로 옮기는 외부 에너지에 비해서 B점까지 옮기는 외부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 외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관계가 없어요. 뭐 역학의 에너지여도 좋고요. 화학적인 에너지여도 좋고요. 뭐 어떤 에너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B점의 전위요. 우리가 말하는 전위는 반드시 이건 무슨 에너지예요, 지금? 전기적인 에너지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 달았던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건 반드시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전기 에너지는 왜 필요합니까? 전기 에너지는 왜 필요합니까? 아까 봤을 때 서책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적인 에너지를 바꿨다고 쳐요. 또 이게 아까 외부 에너지였다고 쳐요. 외부 에너지인데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아까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전위로 바꾸는 거예요. 전위로 바꾸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보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형광등이 불이 켜져 있죠. 형광등 아닌 분들은 그냥 조명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가 켜져 있죠. 얘를 켜려면은, 얘를 갖다가 켜려면은 어떤 에너지로 켜야 됩니까? 기계적인 에너지로 얘를 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드시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형태를 바꿔야 되는 에너지 변환이죠. 즉, 에너지 변환인데, 형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유는 뭐예요? 예, 이런 부하를 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이제는 부하의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에너지로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딱 아까 Q점이요. 예, 여기가 B점이고 여기 A점이에요. 자, 무한원점이 여기 있었죠. 예, 무한되어 있죠. 무한원점이요. 무한원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전이 기준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영전이, 우리한테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영전이 기준점입니다. 전이가 빵인 기준점입니다. 예, 거리는 Q점으로부터 무한대 떨어져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B점의 전이가 훨씬 더 가깝다겠죠. 외부 에너지가 더 많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기 위해서는. B점의 전이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진짜 이제 전이를 가졌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졌으면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 개념이에요? 단위 양전하가 여기 있다면은 일이 이동하는 개념이죠. 자, A점이 B점보다 전이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은 일이 가는 과정입니다. 일이 가는 과정.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일권 과정이라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 1번은 에너지를 얻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지금 2번 방향은 뭐예요? 2번의 화살표 방향은 에너지를 잃는다. 잃는다는 표현보다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을 하게 되면은 전위는 떨어지게 돼 있죠. 에너지 수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전위는 점점 낮아지게 돼요. 자기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점점 전위를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를 생각한다면 얘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압이 올라가는 일은 없죠. 그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압이 점점 떨어져서, 만약에 다 사용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사용하게 되면 원래의 위치는 어디까지 가냐? 영전이 기준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영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전이가 0인 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영전이 기준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영전이 기준점. 현실에서 없는 기준점인데, 이거를 갖다가 실체적으로 이 영전이 기준점은 어디로 사용하냐면, 지구로 두고 사용합니다. 지구로 두고 사용하죠. 지구가 절대적인 영전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영전이의 기준이 되어주는 값으로 사용합니다. 실체적으로 절대값이 영전이가 될 수는 없겠죠.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지구를 갖다가 그 영전이 기준점으로 사용한다는 거. 지구를 영전이 기준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하가 들어가든 나가든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변화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평양의 수위를 갖다가 1cm 올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여기다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다 해서 360일 지난다 해서 1cm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변화가 없죠. 퍼낸다고 해도 마찬가지 수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거대한 덩어리가 필요한 거죠. 전하량이 유입되는, 물론 과도적으로는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상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그 양은 전이값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갖다가 영전이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아까, 지금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했냐면,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외부에서 가해준 만큼 뭘로 다 쌓인다고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이 점에,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외부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는 우리는 관심 없지만 그 에너지, 뭐 기계적인 에너지라고 해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가해져서 여기에 정기적인 에너지로 변환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했던 건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갖다 기본으로 갖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기적인 부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전기 에너지로 다 변환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기계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직접 또는 연료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갖다 직접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구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적인 부하를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기 에너지로 바꿔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에너지 보존은 맞긴 맞는데 중간에 뭐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의 예를 들면 보일러에 연료를 도입하고요. 연료를 도입하고 여기서 불을 떼 가지고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물을 끓여가지고 잔뜩 끓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가 고온 고압의 전기로 고온 고압의 전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그 다음에 결국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죠. 근데 여기에 그 최초에 들어갔던 것은 열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가 개입이 됩니다. 열에너지가 개입이 되는데 이 열에너지가 여기 전기에너지로 몇 푼어치나 바꿔지냐? 사실은 40% 정도밖에 바꾸지 못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예요? 손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되게 이제 그 표준화력에서 본다면은 복수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갖다가 다 실제는 잃어버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게 맞는 게 어겨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 얻는 과정에서 소스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따른 수밖에 없는 과정이 겪는다. 하지만 이런 큰 어떤 손실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손실을 60%에 가까운 손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를 바꿔야 될 당위성은 뭐죠?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전기적인 부하이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부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은 대전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제 설명을 다 이해하셨다면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전기력이요. 전기력이요. 자, 전기력. 자,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전기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쿨롱의 법칙. 자, 두 전하가 있다면, 이 전하는, 대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전하예요. R만큼 거리가 떨어졌다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와 같다. 이게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 더 정의를 해주죠. 전기력 말고 실제 단위 전기력, 단위 전기력을 정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의의 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요. 단위 양전하 어디요? Q쿨롱이 임의의 쿨롱이 아니라 뭐예요? 임의의 전하가 아닌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 우리는 전기로 정의합니다. 왜 단위값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단위값이 왜 편리한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위입니다. 전위가 실제 뭐라고 했어요? 전기 에너지의 본체라고 그랬죠. 전기 에너지의 본체입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 자,
뭐라고 정했죠? 무한 원점 또는 뭐예요? 영전이 기준점이라고 했죠. 무한 원점, 영전이 기준점에서 단위 양제나 플러스 1쿨롱을요. 1쿨롱을 임의의 점까지 가져오는데 외부에서 인가해 줘야 하는 에너지. 그쵸? 그 에너지만큼이 그 1쿨롱에 이 가지게 되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죠?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강해 주는 만큼.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만큼 이 일쿨롱이 가지게 될 거잖아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적 일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일을 수행하면 이제 전위가 떨어지겠죠. 즉 전압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뭐랬죠? 무한 원점이라고 했죠? 무한 원점 영전위 기준점에서 영전위 기준점에서 Q가 있는 전개가 작용하는 이 지점까지 옮기는데 여기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소모한 1, 요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전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클롱을 갖다가 1클롱을 여기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소모하는 외부에서 투입해줘야 될 일이죠. 외부에서 투입해줘야 될 일만큼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하였으니까 그 일은 따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W는 뭐예요? W는 FS입니다. L이라고 쓸까요? 거리, 이동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일 맞죠? 우리 역학에서 또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이만큼 외부에서 일을 해준 만큼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전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개는 힘은 뭐예요? 전기력, 그죠? 이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뭐예요? 전기의 방향과는 좀 반대 방향. 원래 Q에 의한 전기 방향은 이 방향이죠. 전기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되죠. 그렇죠? 어쨌든 전기력이잖아요. 요거. 여기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예요? 여기다가 뭐가 곱해지냐면은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를 갖다가 이동거리 L을 갖다가 경로에 무관하게 총 적분로에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냐면 미소 길이 벡터 DL 벡터요. 미소 길이 벡터 이렇게 미소 길이만큼을 갖다가 전부 다 미소 길이에서의 모든 걸 갖다가 힘을 갖다가 E를 다 이제 적분해서 나타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인 DL 벡터 미소거리 벡터를 갖다 총 적분해 주면 됩니다. 총 이동거리에 대해서. 근데 이 전개의 방향하고는요, 전개의 방향하고 미소거리 벡터인 이 벡터하고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위를 표현할 때는 앞에 항상 이 마이너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위는 이런 거죠. 총 이동거리. 그래서 총 이동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동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지점이 만약에 A 지점이라면은 여기서 반경이 A 지점이라면 무한대에서부터 이동거리는 A 지점까지입니다. 무한대에서부터 A 지점까지 2의 DL 벡터다. 즉 뭐예요? 힘 곱하기 무한과 똑같아요. 이 전개가 힘이라 했잖아요. 힘 곱하기 뭐예요?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총 이동거리는 이제 적분으로 표현해 준 거죠. 적분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전위에 대한 수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A점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해줘야 될 일, W는 얼마냐? W는 VA라고 표현합니다. 전이라고 표현하고요. 빼기 어디에서부터요? 여기로부터 무한대만큼 들어있다. 무한대 위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A지점까지. 무한대 위치에서부터 A지점까지.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고, 힘 곱하기, 전개죠. 힘 곱하기, DL 벡터다. 미소거리 벡터다. 이렇게 총 미소 길이를 갖다가 총 경로에 대해서 뭐예요? 적분해 주면은 뭐예요?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위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전개의 방향하고요. 전개 방향은 이 방향인데 뭐예요?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빼기라고 하는 부호 있잖아요. 빼기.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을 갖다가 방향을 이야기는 뭐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뭐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양 자체에다 플러스니 빼기니 이런 보호를 갖다 씁니다. 그럴 때 에너지 차원에서 빼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요. 얻을 때는 빼기로 합니다. 얻을 때 내가 그럼 플러스는 어떻게 해서 반대죠. 내가 직접 일을 할 때요. 일을 할 때, 즉 소모할 때. 소모한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같은 말인데 소모할 때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할 때 이게 이 방향은 뭐예요? 이 방향 지금 1번 방향은 내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빼기 에너지 차원에서는 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가면요. 그렇죠? 얘가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에너지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B점까지 이 단위 양전하를 무한 원점에서요. 무한 원점 영전이 기준점에서 B점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회줘야 될 1 그게 뭐라요? B점의 전이가 되겠죠. 정의가. 자 B점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무한 원점 즉 영전이 기준점이에요. 영전이 기준점에서 어디까지요? 전이점인 전개점인 B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뭐예요? 외부 에너지가 되겠죠. 외부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빼기가 붙고 무한대에서부터 여기에 시작점이죠. 무한대에서부터 B점까지 힘과 뭐예요? 이동 경로가 되겠죠. 여기서 제가 쓰는 여기 도트는요. 도트는 곱하기의 도트가 아니고요. 곱하기 우리가 뭐 선술 연산의 곱하기가 아니고 벡터 연산에서 표현하는 이 내적이 되겠습니다. 내적. 나중에 제가 뭐 내적과 외적을 갖다가 좀 설명할 기회가 되면 조금 왜 여기서 내적이 사용되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점의 전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이차는 뭐겠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존재하죠,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 B에서 A점까지의 전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기준점이 아닌 데서부터 여기서 1쿨롱을 갖다가 A점까지, B점에서 A점까지 옮기는데 소요한 일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전이차라고 표현하면 되죠. 두 점 사이의 전이차다. 그래서 전이차를 뭐라고 정했어요? 단위 양전하는 하나의 전이점, 뭐 예를 들어서 B점에서 다른 전이점인 A점까지 이동시키는데 외부에서 인가해 줘야 한 일,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죠? 전이차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는 어떤 그 기준점이 명백한 거죠. 기준점이 뭐예요? 영전이 기준점으로부터서 1쿨롱을 옮기는데 외부에서 인가해 줘야 될 에너지죠. 에너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이차는 각 점이 가지고 있는 전이가 되는 거죠. 전이의 차이가 되는 거죠. 즉,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이차. 자, 두 개의 전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전이 기준점이 여기 있고요. B점의 전이가 여기고 A점의 전이가 여기라면은 여기서 전이차라고 하면 여기다가 단위 양전하를 갖다가 단위 양전하를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인가해 줘야 될 에너지를 갖다 우리는 전이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이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VAB 이렇게 첨자로는 VAB 이렇게 표현해요. VAB 이렇게요. 이게 첨자에 대해서 전이차 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죠. 첨자죠. 우리가 노테이션 쓸 때도 규칙이 있어요. 전이차에 대한 규칙은 뭐냐면 앞에 있는 A라는 첨자가 이 화살표의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화살표의 목표 지점. 항상 전이차. 우리 나중에 이제 회로 이론 따질 때도 뭐 3상 나오면 전이차 따지잖아요. 그럴 때 BA하고 VAB는 반드시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크기가 같겠지만
일단 방향을 갖다 굳이 고려할 때는 다르다는 것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VAB라고 하는 것은 VA 빼기 VB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용을 이걸 갖다가 전위로 표현해서 표현하면 A, B의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A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죠? A점의 전위는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그죠? 2의 DL 벡터죠. 자, 그 다음에 빼기이기 때문에 빼기 하고요. 그대로 또 빼기 한번 써볼까요? 빼기, 뭐냐, B점의 전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무한대에서부터 B점까지 2의 DL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걸 갖다가 엮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플러스가 돼버리죠. 플러스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빼기로 묶으면요. 빼기로 묶으면 안에 부분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됐어.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뭘 바꿨어요? 이걸 바꿨죠. 이걸 바꿨죠. 바꾸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통합시켜 버리면 이와 같은 순순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잘 몰라도 돼요. 이거는 어쨌든 이건 잘 몰라도 되는데 결국 이 펌을 갖다가 잘 이해할 필요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펌을. 자, 전위차에 대한 표현이요. VAB다. VAB다 그러면 VAB다 그러면요. VA 빼기 VB고요. 그 다음에 적분기호상에서는 여기가 항상 그 최초점이 되고 여기가 종점이 됩니다. 이게 시작점, 시점이 되고 여기가 종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이 첨자에서는 여기가 종점이고 여기가 시점입니다. 이게 조금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자, 2의 DL 벡터다. 자, 요거를 갖다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할 때도 그러잖아요. 벡터적으로 표현할 때도 VA다, VB다, VAB는 VA 빼기 VB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가 벡터의 연산은, 항상 합으로 보시면 편해요. VA에다가 뭐 하면 돼요? 플러스 빼기 V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V 빼기 VB 벡터는 어떻게 돼요? 요 벡터죠. 그러니까, VA 벡터하고 빼기 VB 벡터의 두 개 합은 뭐가 됩니까? 평행사변 배치에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 요게 되는 거죠. 벡터는 중심점을 옮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크기하고 방향만 맞으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첨자의 앞이 뭐가 돼요? 목표 지점이 됩니다. 종점이 됩니다. 항상. 전인차 표현할 때 항상 주의하세요. 항상 대부분 뭐 전류 같은 경우는 I12 그러면 노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갈 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여기가 앞에가 항상 되게 뭐가 돼요? 표현할 때. 그죠? 시작점이 되고 여기가 종점이 되죠. 표현이. 근데 이 전인차 표현할 때 이 앞에 표현은 앞에 있는 첨자가 종점이 된다. 화살표의 끝이 된다. 그냥 아예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제가 뭐 이동거리 벡터를 갖다가 그냥 R로 좀 바꿔놨을 뿐입니다. L을 갖다가 R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죠.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때 이 정도에 대한 상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응용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이차는 실제 요거 노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VB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B는 VB 빼기 VA예요. 그러니까 A 지점 여가 B 지점이 있고 A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 영전이 기준점이 있다면 VA 벡터 VB 벡터가 있다면 뭐예요? BA라는 건 뭐예요? BA라는 것은 이겁니다. VBA입니다. 이게 뭐요? 앞에 있는 첨자가 목표 지점이 되어줍니다. 거꾸로 가면 이렇게 가면요. VAB죠. VAB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게 편해요. 이걸 그때그때마다 논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은 별로 여러분들한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이차 표현할 때는 앞에 있는 첨차가 목표 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시간,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봤죠? 알아봤습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라는 건 뭐였습니까?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본체가 뭐냐면 전위였습니다. 전위. 전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죠. 전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하면서도 뭐냐면 전압이 전기 에너지의 본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잘 인지를 못하고 지금 지내왔죠. 그죠? 전위의 정의가 뭐였어요? 무한 원점에서요. 무한 원점. 무한 원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편이고 우리 전기쟁이로서는 이게 더 낫겠죠. 0전위 기준점에서 단위에서요. 단위 양전하란 뭐예요? 플러스 1쿨롱이죠. 플러스 1쿨롱을 임의의 점, 전개점 내에 있는 임의의 점 A점, B점이죠. 임의의 점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인가해 줘야 할 일, 소요되는 일. 이 일은 외부에서 받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빼기 1이라고 그랬죠. 빼기 1이라고 그랬죠. 빼기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갖다가 만약에 VA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VA는 무한대에서부터요. 어디까지요? A점까지라면요. 임의의 점 A점이라면 임의의 점을 A점이라면 A점 전위가 되겠죠. A점까지 옮기는데 소요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위차는 두 개 차이였죠. VAB라면 어떻게 돼요? B점에서 A점까지 옮기는 거죠. 얘가 종점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종점. B점에서부터 A점까지 옮기는데 외부에서 소요하는 일이죠. 외부에서 인가해줘야 할 외부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빼기 여기서 뭐요? 시작점이 되면 B점에서부터 A점까지 이 DL 벡터다. 여기는 곱하기가 아닙니다. 내적의 도트입니다. 누적의 도트. 내적의.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위가 뭐 전기에너지 W냐? 맞잖아요. 전위가 전기에너지 W잖아요. 맞잖아요. 전기에너지 W인데 그냥 우리는 W는 그러면 V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 그쵸? 근데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전위는 어떻게 했어요? 1쿨롱 단계 단위 전기 에너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뭐냐면 전위라는 것은 뭐예요? 단위 전기 에너지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단위 전기 에너지입니다. 단위 전기 에너지. 그러면 단위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총체적인 에너지는 아니죠. 총체적인 에너지는 뭐예요? 1쿨롱을 갖다 놓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는 얼마나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실제는 뭐예요? 용량이라는 게 필요하죠. QV죠. QV. 1쿨롱이 아니라 Q쿨롱을 갖다 놔야 되겠죠. Q쿨롱을 옮기는데 소요한 일은 뭐예요? 2분의 1 QV가 돼요. W는 QV가 되겠죠. 여기는 1쿨롱을 옮기는데 단위 양전하라 했잖아요. 단위 양전하를 임의의 전개점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외부에서 소요한 일이라면 Q쿨롱을 갖다 놓는다면 QV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총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뭐예요? 실제는 이게 아니죠. W는 2분의 1 QV가 됩니다. 2분의 1 QV. 그죠? 2분의 1 QV가 되죠. 2분의 1 QV. 앞에 이제 2분의 1이 붙어요. 2분의 1. 그래서, 위에 있는 정전용량은 뭐죠? 정전용량은 V분의 Q가 되죠. V분의 Q죠. V분의 Q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CV의 차승. 요걸 갖다가 이렇게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이 강의는 끝났고, 여기에 이제, W는 2분의 1, 이상한 게 붙었죠. QV예요. 2분의 1 QV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뭐, 논리상으로 따지면 이 Q를 갖다 잘게 쪼개가지고요. 무한 원점에 있는 Q를 갖다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Q1을 여기다 들다 놓는 데까지 소요된 외부 에너지는 갖다 0일 겁니다. Q1을 갖다 놓을 때는 0. 여기다 그래프로 납부를 본 다음에 얘는 0일 거예요. QV. Q1을 갖다 놓는 데까지는 필요한 외부 에너지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없다는 얘기예요. 얘를 옮길 때 여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 방해할 만한 그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외부 에너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Q2부터는 Q1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Q2부터는 다른 거죠. Q2부터는 뭐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좀 더 크게 필요하죠. Q3는 뭐예요? 그쵸. Q2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 큰 에너지가 여기까지 들려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쭉 데려온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삼각형 면적이 되죠. 사각형 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면적이 실제 사각형 면적이 되는 게 아니라 반밖에 안 됩니다. 반 2분의 1 삼각형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2분의 1이 붙은 거니까 뭐 그렇게 그런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날 강의가 좀 길었나요? 첫날 강의는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